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구라파 최강, 아니 세계 최강의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 입점을 고민 끝에 결국 허락하시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정식 수입이 아닌 비정상 루트로 유통됨으로써 교환, 반품이 불가능하고 AS 역시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많은 인민이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폐단을 발본색원하고자 민족의 태양이시며 결의의 희망이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다이슨의 공식 국내 총판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품 및 교환이 보장되는 건 물론 AS 역시 방문기사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무려 2년 이상의 무상 애프터 서비스를 보장받게 하시었다. 게다가 구매 고객 모두에게 다이슨 멀티 툴백과 다이슨 볼펜 등 특별 증정품까지 받게 하였으니 이는 가히 운전대 외교, 아니 청소기 외교의 쾌거라 할 것이다. 세계 최강의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구입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2018년 5월 22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현대차그룹 주주총회 취소, 지배구조 개편안 철회,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3월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분할 합병을 뼈대로 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전격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당분간 안개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브리핑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백만학살의 깨달음, 스스로 복수를 멈추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겨레의 평화원정대가 르완다를 찾았네요. 1994년 르완다에서는 무려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불과 100여일 만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수족인 후투와 소수적인 투치의 갈등 때문인데요. 현재 학살이 벌어진 4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는 국가적인 애도 기간인데요. 현재 르완다에선 어떤 이유로든 종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형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경향신문,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 또 제19 감싸기, 방탄국회 안 변했다. 한국일보, 역시나 낯 두꺼운 방탄국회, 이런 제목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방탄국회,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2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송인배 드루킹 관계 알고도 한 달 덮은 청와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 비서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김경수 드루킹에게 100만 원 봉투 주었다. 세계일보, 드루킹 킹크랩 시연 후 김경수에게 100만 원 주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드루킹에게 현금 100만 원가량을 건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시연을 본 후 돈을 건넸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김경수 후보 측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드루킹 이 사람 정말 악질이네요. 예. 직업적 지지자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메뚜기처럼 설쳐대는 것들 제대로 감별해야 합니다. 이 메뚜기들 공작 세력이라고까지 보는 건 무리겠지만 최소한 업자는 맞습니다. 지난 시절엔 뭐 했다가 이제 나타나서 설쳐대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화난 트럼프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이 최근 조미 정상회담 재검토를 시사하자 미국 내부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신문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측의 위협에 놀라면서 화를 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정상회담을 진행할지를 놓고 참모들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조선일보가 크게 다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왜 조선의 담화 내용이 남북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내용과 상충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원문을 상세히 들여다봐야겠네요. 조선일보 보도니까요.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트럼프 만나는 문 비핵화 확산 심기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공식 실무 방문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광고 후에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현대 기아자동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할 전공법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안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는데요. 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전격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서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됐던 임시 주주총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안을 가결할 만큼 찬성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그룹은 개편안을 보완해 재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행동주의 펀드로 악명 높은 엘리엇의 공격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지분을 1조 원 이상 보유했다며 개입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다른 주주를 향해 반대표 행사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 중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조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주장하는 조선 그리고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절충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도다로 일본 외상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조미 정상회담을 놓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노 회상은 조선의 비핵화를 넘어 생화학 무기나 납북 일본인 문제로까지 의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핵폐기만 강조해서는 조선과의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비핵화 모델은 리비아 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에 따라 리비아식 핵폐기를 주장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내부 단속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더불어민주당까지 반대에 가세하며 견고한 동업자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내부 이탈표가 나와 부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 특권 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였으며 여야가 함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19 감싸기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민심에 반하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사 소개는 한겨레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점입 가경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야권발 정계 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의 계파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미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경선을 치르기로 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 등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안철수 후보의 인문일답 들어보시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손학규 대표 쪽에서는 아직 그 본인의 출마 의사나 이런 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출마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당에 이런 전략 공천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지도부의 목 아닙니까? 저는 후보로서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에서 지도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야권 대표 선수입니다. 저만이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단일화는 시민들이 표를 모아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안철수가 바른미래당 대표 선수이자 야권 대표 선수입니다. 이러한 마찰은 지방선거 이후 이어질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당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파워게임에 돌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YTN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현장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추가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이 남성을 풀어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또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도 나왔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피의자가 몰래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른 몰카피 여성 4명에 대한 수사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가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석방됐고 그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잘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 범죄인 동일 처벌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몰카 범죄 처벌 강화 그리고 피팅 모델 불법 누드 촬영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한 겁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네요. KBS와 한결의 보도였습니다. 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직위별 차등 선택 복무제를 제안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아이디어라며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차등 선택 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방 경계와 전투부대 병사들은 지금보다 3개월이 줄어든 18개월을, 전문 특기 병사와 후방 근무 병사들은 지금처럼 2년 1개월을 복무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18개월 일괄 단축 안에는 장병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지 않았고 병사 숙련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차등 복무제는 이 두 가지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평가입니다. SBS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항명 사태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내부 수습에 나섰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모든 검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문무일 총장은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이 심려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문무일 총장은 초심을 되새기겠다. 검찰총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당면한 현안과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어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 뇌물 혐의로 감방에 갈 위기에 놓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마이크 앞에 서더니 제가 20여 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 이상 반복했던 표현. 당당하게 체포되겠다는 말은 아니었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만 받게 해달라는 말. 울먹이면서 했던 횡설수설 들어보면 제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제 무죄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제가 법원에 가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구속하라고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립니다. 저 홍문종이 저 정치 인생을 걸고 피 맺힌 절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에 남는 일이고 우리 가정이 봐야 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홍문종이 무엇을 했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잠 한 잠 못 잤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연 홍문종이가 뇌물을 먹었는지, 과연 홍문종이가 학교 돈을 횡령했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저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언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저 홍문종이가 돈을 먹었다든지 그리고 홍문종이가 뇌물을 먹었다든지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제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이거는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저 홍문종이를 그동안 바라보신 여러분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동료 국회의원을 사랑했던 심정으로, 우리 국회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께서
홍문종에게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서 싸워서 저의 유무죄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의 주인공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족을 파는데 3년간의 오랜 수사가 주는 힘겨움, 특히 지난 1년간 반복되고 확전된 수많은 언론 보도와 최근 40여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하루하루 비폐한 삶을 연명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3년간의 이 차디찬 형벌이 왜 이토록 저에게 가혹한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43살 늦은 나이에 꾸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두 아들의 학교 생활은 물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누구나 지역의 많은 민원으로 그 고충은 저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정활동과 민원 사이에서 올바른 기준과 판단을 하려 애써왔고 평창 산골의 흑수저 출신으로 억울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낮은 모습 합리적인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저의 운명은 이제 선배 동료원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빠 힘내라는 둘째 녀석의 불죽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전에 들린 듯합니다. 대표 결과 홍문종 의원 체포 동의안은 찬성이 재석 과반을 밑돌아 부결됐습니다.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 역시 부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출신 대학 의원들의 동문이라는 점을 호소하는 등 당을 가리지 않고 읍소 문자를 보냈고, 특히 염동열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이 지역민원 해결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점이 의원들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보다는 가족 트립이 동료들 마음을 파고든 듯. 가족 같은 국회. 가족 같은 국회.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람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11개 종류의 원두마다 각각 품종 고유의 섬세한 특징을 살리는 커피 RK.
네, 주문 당일에 즉석 로스팅해서 보내드립니다. 품질 좋은 100% 아라비카 원두로 고유의 풍미를 살리는데요. 연간 20만 리터의 더치커피를 사용하는 커피 아르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 자신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를 확인해보세요. 답정너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홍문종, 염동열 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네, 하여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같이 여의도에서 밥을 세금으로 먹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더 나아가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다 그렇다고 치고 아니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건 뭐예요? 계산해보면 22명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거 당 기강의 심각한 해이라고 봐야죠. 저희가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이 행정부의 간단하게 검사가 체포하겠다고 체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것을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리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고 사법부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여기까지 오는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무너졌다. 게다가 그것에 여당의 동조한 세력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이 국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당장 손혜원 의원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표 던졌습니까? 부표 던졌습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가부가 헷갈리네요. 예. 두 명에 대해서 다 가표를 던졌고요. 체포해야 된다? 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매우 분개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국회에서 투표는 기본적으로는 다 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즉 누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를 국회 중계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광판에 원래 중계가 되거든요. 전광판에 버튼을 눌러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각 법안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기권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사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장 선거를 할 때 무기명으로 한다 이런 거죠. 사실 국회의장 선거는 무기명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사에 관한 투표는 대개 누가 어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아예 무기명 투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봐도 이제 국회의장 선거에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조항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안, 즉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할 때는 무기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국회에서 진행하는 인사에 관한 건 소위 말하는 체포동의안이라든지 임명동의안 이런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안에서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이런 겁니다. 당이 어떤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국회의원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무기명으로 하자라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이제 16대 국회 이후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총 34건의 체포 동의안이 나와 있었는데 그중에 15%에 불과한 5건만이 가결이 됐고요. 나머지는 부결, 철회, 폐기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여러 차례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정말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에다 제출을 했는데 이것의 34건 중에서 5건만 가결시키고 나머지 29건은 거부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국민들의 뒤에서 국민들이 모르게 깜깜이로 투표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혜원 의원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실에 이것 관련돼서 법안을 다듬어 볼 것을 지시를 이미 해놓은 상태였어서요. 예. 제가 준비를 다 마쳤고 그래서 이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고
법안을 발의하려면 이제 1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선거 결과를 보고 손혜원 의원이 더 이상 국회 개혁법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법안을 내라고 저희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제는 국회의장 등 이제 국회에서 하는 선거를 제외하면 모든 투표에서 기명 투표를 하도록 어떤 투표에 어떤 사람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에 발의를 할 것이고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호응해 주시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밀어주시면 국회 개혁의 내용으로서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사실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따라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해서 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이 어떤 투표를 하는지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당이 강제로 뭐 무슨 투표를 시켰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이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나왔을 때 우리 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일이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찍을 수 있어야죠. 지금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원내 사령탑이 교체된 지 얼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봐주는 식의 이런 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예. 이게 기명투표였으면 가당키는 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종 의원이 억울하다. 그리고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속 자체가 처벌은 아닌 거니까요.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맞는데 모든 국민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지를 법원에서 정해서 영장을 내는데 입법부만 입법부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부나 행정부가 침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은 자기들 변호하기에 급급한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법 일부 개정안 손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서 국회의원 누구나 떳떳하게 본인이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번 선거를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손혜원 의원은 두 표 다 가에다 찍었다라고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궁금한 게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 그러니까 홍문종, 염동열을 체포하지 말라. 이 의견을 내린 의원들의 그 멘탈리티는 뭐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의 표 배열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고 염동열 의원으로 가면 민주당에서도 20명 넘게가 지금 이제 이탈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럼 염동열 의원과 무슨 차이가 있었나라고 놓고 보면 염동열 의원은 이것이 이제 지역 민원으로서 시작된 일이었고 그 당시 이제 폐탄광의 보전 등의 뭐 이런저런 혜택을 지역 주민들이 누렸어야 했기 때문에 지역 의원으로서 압력과 민원을 듣는 것 사이에서 되게 많이 갈등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늦게 결혼해서 아이들이 어린데 하는 읍소를 했던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응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염동열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용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속이라는 것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이 된다라는 측면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처벌을 받는 것은 사법부가 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이제 입법부가 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동열의 그것이 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제 보기에 높지는 않고요. 지역구의 민원이라는 것이 항상 이런 되게 딜레마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동의를 한 걸까? 저렇게 민심을 모르나 싶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법원이 국회의원한테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이제 웬만하면 하겠습니까? 검찰청에서도 국회의원은 안 부르고도 기소할 수 있을 때만 조사를 하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그렇죠. 할 정도로 어렵게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고 게다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판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게이트키핑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구속을 당하고 불구속으로 피해가고 이렇게 정하는데
국회만 국회의원들끼리 알 수도 없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혜원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명 투표로 모든 투표를 전환해서 국민들이 낱낱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결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또 있습니까? 예, 뭐 김경수 의원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짜잘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이것은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긴 한데 다른 언론사가 소위 팔로우 한다 그러죠. 다른 언론사가 따라 들어가서 기사를 쓰는 기사가 있고 다른 언론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기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드루킹의 편지 전문을 조선일보가 일면에 낸 것 이런 것들은 다른 기자들은 따라가기가 어려운 기사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읍소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하지만 그런 읍소의 내용을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지도 않고 일면에 그대로 싣는다. 이런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제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서 낱낱이 국민들 앞에 또 고했죠. 이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모든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라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에 모든 사실 공개가 됐고 이제 내용을 보면 드루킹을 4차례 만났고 그중에 2차례에는 사례비를 총 합쳐서 200만 원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뭐 일단 송인배 비서관이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비중 있는 인물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드루킹과 연락을 하던 그 시절에는 그냥 양산의 지역위원장이었고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좀 기억으로는 3번인가 2번인가 떨어진 상태였던 때였습니다. 끊임없이 경남 지역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서 정치를 해왔고 안 되는 선거에 계속 가서 말 그대로 시궁창에 처박히는 것을 각오해가면서 뛰어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면 무슨 힘이고 자식이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3번씩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경남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런 힘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 드루킹을 만난 것. 그 드루킹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프라이즈 시절부터 노무현을 옹호하는 농객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고 강연회 강사로 초대하고 강의를 하고 그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산에서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수고비든 강연료든 지불하고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도를 어렵게 하고 억지로 하니까 다른 기자들도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기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이 비서관 신분으로 드루킹을 만나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거 뭐 완전히 다른 성질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치면 뭐 드루킹이 지난 20년 동안 한 번씩 만나본 사람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옳지 않다. 게다가 송인배 비서관이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드루킹과 만나지 않았다는 것도 같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뭐 별거 없는 거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뻔뿌질을 하는 것은 경남 선거를 져서는 안 된다라는 보수 세력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뭐 이미 특검법 합의를 했고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특검이 시작이 될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밝힐 것이 있다면 다 밝힐 것인데 뭐 장담합니다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나온 것 이상으로는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갈 것이다. 결국 엄한 예산만 쓰고 아무것도 결론을 내지 못한 특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처럼 드리겠습니다. 예. 전 사실 이제 보수 세력, 특히 조선일보가 여기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젠다 세팅 능력도 너무 떨어지고 옛날처럼 무슨 큰 프레임을 걸고 뭘 한 것도 아니고 이 자잘한 증거를 갖고 이러는 모습이 전 정말 애잔해 죽겠습니다. 다른 기자들하고도 요즘 통화하는데 예. 뭐 이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자들이 보기에도 기사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이제 조선일보로서는 이제 구만리 같은 세월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예, 이 가운데서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이 정부에서는 조선일보를 무시하고 있고 무시해도 될 만큼 영향력이 감소했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가 어려워요. 특히 사주와 관련해서도 그 안녕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마 하고 지금 대놓고 김경수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되죠. 아울러
이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한 줄 쓰면 그것이 여론이 된다는 이런 망상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무시하고 또 허위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옛날같이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교훈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김경수 후보는 김경수 후보대로 조선일보를 고소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말은 저는 법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되고 경남도민들도 이러한 조선일보의 발악에 가까운 보도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 수치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 경남의 꿈틀거림도 다음번에 한번 또 소개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경남에서 김경수 후보가 압승을 할 경우에는 이거 조선일보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굴욕이 될 거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을 기대하시다니 우리 김영민 PD님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아니 반성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다른 방식으로 나쁜 짓을 하든지 착하게 살든지 그런 결심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대로 살다가는 망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똑바로 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은 김경수의 압승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지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걸림돌 장애물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권력 위에 권력, 조선일보에 대해서 현실 감각을 심어주지 않는다면은 이거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교훈을 심어준다면 문재인 정부의 그 앞날에 장애물이 하나 치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홍문종 염동열이가 끝내.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어? 아니요, 부결됐습니다. 아니, 뇌물, 청탁 이런 건데도 적폐청산 한다더니 다 한 거야? 물론 아니죠. 근데 홍문종 염동열이의 이 멘트가 먹힌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럼 네가 나라면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며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진 편지엔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있어. 이렇게. 그만아 이 새끼야. 놀아주니까 끝도 없어. 문종이나 동력이나 참 힘들게 산다. 응? 그래도 큰 고비는 넘긴 거 아니야? 글쎄요,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 여의도에 부는 바람은 매우 싸늘합니다. 그 바람이 얼굴에 느껴지는데. 얼굴에 뭐가 느껴져? 철면 피들이면서. 무엇보다도 국회 해산하라 이 소리가 나올까봐. 내각제니 이원정부제니 이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됐지.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됐으니까 힘을 빼자. 이러려고 내각제니 이원정부제니 하자고 했던 거 아니야? 대통령 힘 빼자. 누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문재인이지. 아니죠. 문재인 때문에 내각제 이원정부제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는데 대통령 힘 빼자는 말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러면 누구 탓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문재인이가 국회에 보낸 개헌안, 그건 어떻게 됐어? 내일 모레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지요. 개헌, 그거 되지도 않을 거 왜 한다고 했는지. 2014년 가을에 정기국회가 지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당연하지. 바로 접니다. 그런 새끼가 개헌을 막아? 당시 제가 개헌하자고 했을 때 측근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개헌론으로 달려든다 이러면서 저를 비난했던 분이 누구시더라? 당연하지, 나야. 참고로 그 측근은 바로 홍문종이었어. 카카, 그런 의미에서 개헌에 대한 우리 보수 정당의 입장은 뭘까요? 필요할 때 쓰고 불필요하면 버리는 비닐우산? 빙고, 그렇습니다. 비닐을 줄여야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 시대도 왔는데 콘돔도 없애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콘돔까지 없애? 안 돼. 왜요? 그 불필요한 것들까지 여과 없이 다 태어날 거 아니야.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가 태어나면 안 된다.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 귀태라는 말이 있죠. 가만히 있자. 누가 누구한테 귀태라고 했더라? 귀태로 지목된 사람이.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선물. 잔이윤 씨? 안녕하세요. 잔이윤이에요.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매지티미디어에서 펴낸 신간 중국을 빚어낸 6도읍지 이야기를 선물해 드릴게요. 이 국내 최초로 중국의 도읍지 이야기를 담아낸 중국을 빚어낸 6도읍지 이야기. 이걸로 중국 3000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하는 시니어를 위한 두뇌 튼튼 종이접기를 보내드릴게요. 종이접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효과적인 뇌훈련법이지요. 우리 세대한테 필요하겠네요. 다음 김웅룡 감독님. 다른 정답자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올인원 향수 비누 하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선물하도록 할게요. 동열이도 쓰고 종범이도 쓰고 포털 사이트에서 헤이브로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서 술친금 입력해주세요. 동열이도 먹고 종범이도 먹고. 김웅룡 감독님, 혹시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어? 나머지 상품 알려줄게.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선물해 드릴게요.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은 앙드레 김형.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세요. 그 속옷은 섹시한 속옷일까?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릴까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세요. 둘만 가도 되나요?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을 선물해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이 되겠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화 버닝이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지요. 영화는 두 공간을 비교 대조합니다. 서울 강남과 영화에서 유아인이 살던 집이 있던 곳, 경기 북부 지역이고 요즘 집값이 들썩거리고 출판단지도 있는 곳, 여기 어딜까요? 아십니까? 알지. 1번 파주, 2번 여주, 3번 동두천, 4번 포천, 5번 연천.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부터는 좀 미디어 업계 소식들을 짧게 사실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중심으로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길게 했었죠. 네. 짧게 방점을 두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밤이 깊어가지고 너무 민감하니까 크게 건드리진 않도록. 알겠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녹음 시간이 밤 10시가 지났는데 조금 정동지가 상당히 민감한 시간이라는 점을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때, 배고플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KBS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해요. 양승동 사장이 지난 4월 9일에 취임을 했죠. 그 이후에 지금 본격적인 개편에 나섰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KBS 1라디오 밤 10시 10분에 방송되는 김용민의 라이브. 제 얘기부터 들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민감한데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부활을 하는데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하고요. 새로운 탐사 미디어 비평, 저널리즘 회복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제이예요. KBS에서 이 마지막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었던 게 미디어 인사이드였거든요. 이것이 지난 2016년에 폐지가 됐는데 이후에 2년 만에 제이란 이름으로 부활을 한 거죠. 제이는 뭐 저널리즘,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뭐 섞여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역사를 보면 이 미디어 포커스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2001년이었고요. 여기서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김대중 정부를 거치는 동안 KBS가 권력 외압에 어떻게 굴종해왔는지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거를 집중 분석을 해서 화제가 됐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가 이 미디어 포커스가 뭐 이명박 정부 이후에 미디어 비평이 됐고 이후에 또 미디어 인사이드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를 해오다가 2016년 폐지가 됐던 건데 오랜만에 지금 부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KBS는 뭐 단순한 비평에 머물렀던 과거의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탐사뉴스 기능이 가미된 현장성 높은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뭐 탐사뉴스 기능이 어떻게 가미될까, 또 현장성 높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좀 궁금한데 아마 뭐 이렇게 언론에서 확인이 잘 안 돼서 쓰는 것들, 또 현장에 가보지 않고 쓰는 기사들 이런 것들을 KBS가 직접 가보고 또 확인을 해서 미디어 비평을 하는데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 제이에서는 KBS 제작진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그리고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등과 협업을 해서 다각적인 콘텐츠도 선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뉴스 읽기 교육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뉴스 읽기 교육인데 이거를 뭐 영어로 하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KBS가 이 부분을 위한 코너도 하나 만들겠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 비평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좀 어떻게 가닥이 나올지 방송이 시작돼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라디오 개편도 이뤄졌어요. 이거는 1라디오가 대상인데 여기서는 이른바 이제 그 팟캐스트에서 날렸던 그런 사람들이 진행자 혹은 뭐 출연자로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핵심 시간대죠. 이 아침 시사 방송 오전 7시에는 최강욱 변호사가 진행자로 선임이 됐어요. 말씀 잘 하시는 분이죠. 사실은 진짜 최강욱이 등판됐다? 저는 아침 7시 시간대에 아주 치열한 청취율 경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고심 끝에, 삼고초려 끝에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최강욱 변호사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하나 맡았는데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죠. 특히 인터뷰를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근데 이제 최강욱 변호사 하면은 굉장히 말씀 잘하고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파이팅이 있는 분으로 많이들 인식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논리 그리고 따뜻함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방송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은 이분이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예요. MBC 대주주. MBC에서도 사실 영입 제의가 왔는데, 근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면서 MBC 진행을 맡는다. 맞아요. 그거는 좀 뒷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를 양아치 짓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에서 와서 방송하는 이 상황을 소개하면서 그 표현을 썼는데, 이 최강욱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열린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게 오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라디오 토론 방송인데 그렇습니다. 진행자가 도시건축가로 지금 활동 중이신 김진애 전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건 좀 의아한데 이 오후 10시 때는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김용민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아무리 민감해도 할 얘기는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SBS의 김용민을 정치쇼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두 방송의 MC를 맡은 적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있죠. 특히 이번에 KBS 1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정관용 씨도 CBS 라디오 시사잡기를 진행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김용민 PD가 전무후무한 입지전적 성과를 이루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정치 프로그램이라면 저녁에는 광의의 시사겠지만은 문화 쪽에 좀 더 방점을 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영역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군데에서 동종의 프로그램을 한다. 이거는 이제 모략, 비방, 마타도, 흑색선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이 김용민 PD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할 때 뭐 막말에 대한 질문이 나왔나 봐요. 이게 질문이 나온 건지 아니면 본인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후자입니다. 네, 그냥 본인께서 얘기하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뉴스가 될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용민 PD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옹알이 할 때부터 막말한 거 아니냐. 네, 희대의 드리블. 아니 실제로 맹경순 아나운서라고 평화방송에서 뭐 그 이전엔 뭐 동아방송 CBS에서 MBC에서 방송하셨던 맹경순 아나운서께서 하신 말씀이 저 처음에 만나고 대화 나눌 때 이렇게 바르고 고운 표현을 쓰는 분인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대외적인 이미지가 무섭구나.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막말하고 욕설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너 입만 좀 밝혀야지. 그래야 사람이 되지. 건드리지 말라 했지,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머리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엄마 품에서 옹알이 할 때부터 막말한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상파 방송의 라디오 PD로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출연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징계나 지적을 받은 일 단 한 번도 없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유일하게 지적받았던 게 아마 그 이 대통령 발언이 아니었나. 근데 그거는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 얘기도 사실은 뭐 그보다 앞서서 이제 다른 또 유사한 그 이제 MB 비판 발언을 했는데 그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긴 했지만 그게 MB를 비판해서 받은 지적이긴 하지만은 뭐 욕설을 해가지고 뭐 비속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비판을 했다고 그렇게 제재를 받는 게 그게 비정상이었는데 네. 뭐 어쨌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김용민 라이브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사입니다. 네, 경사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오후 5시 때 김경래 전 KBS 기자죠. 지금은 뉴스타파 기자인데 김경래 기자가 김 기자의 눈이라는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네네. 다시 이제 친정에서 라디오 진행자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오태훈의 시사본부가 12시 20분부터 오후 2시, 그다음에 박종훈의 경제쇼는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방송이 되고 사실 이 두 분은 오태훈 아나운서와 박종훈 기자는 KBS의 대표 입입니다. 정말 시대정신도 빛나지만은 입담이 국가대표급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KBS 내부 인력을 차출해서 올린 경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관용 시사평론가가 오후 2시 반부터 인터뷰 프로그램 지금 이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양승동 사장이 나와서 출근할 때 차를 타면 TBS니 MBC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젠 1라디오만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양승동 사장님께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김용민의 정치적 돈돈 브리핑을 꼭 한번 들으시라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또 영입하라 이 말씀인 거죠? 네. 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전화 끊죠. 어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KBS의 큰 변화 기대가 되고요. 사실 라디오 편성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이번 KBS 라디오 개편에 굉장히 주목하더라고요. 김용민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말 훌륭한 진행자분들이 포진해 있고 또 지금 또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 KBS 1라디오 제작 1선에 투입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KBS 1라디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단행되는 개편 여러분들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네, 두 번째 소식은 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멘트를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디어오늘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조선일보 사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사보가 18일에 발행이 됐는데 이 조선일보가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를 열었거든요. 여기에 뭐 참석자들의 발언, 뭐 뒷얘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 사보에 이제 방상훈 사장의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김도영 기자가 써서 보도를 해서 그 멘트를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이 지면으로는 굉장히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계속 끼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상훈 사장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재밌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트게 된 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이 컸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고 그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핵폐기 검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비핵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할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국제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의 인식과 크게 차이가 나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 조선일보 지면은 왜 이런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지면과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재밌는 말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다면 대한민국도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장이 할 말치고는 좀 스케일이 큰 편인데 뭐 어쨌든 좋은 말이니까요. 그리고 뭐 방상훈 사장은 뭐 다만 경제협력이 뭐 활발해지더라도 성장의 열매가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 문제가 개선돼야 북한도 지속적인 체제 유지를 해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이 조선일보하고 좀 사주 생각하고 잘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방상훈 사장이 조선일보를 끄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정권을 상대로 강원 양면을 펴는 거죠. 지면은 날석에 내 사주는 따뜻하게 이런 그 양면 작전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이 드네요. 마냥 들이받고 마냥 날 세우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줄타기의 그 명수 아니겠습니까? 들이받는다고 뭐 불이익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뭐 조선일보 지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보지만 방상훈의 이런 얘기가 사보에 실리는 거는 거의 몇 사람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9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때 했던 발언이란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보에 실리긴 했지만 그 행사장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총리한테 문재인 대통령께 우리가 뭐 그렇게 싸울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전해달라. 네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여기까지 사고가 못 미칩니까? 네, 늦은 시간에 전화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또 까먹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선일보로서는 이런 지면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데 그러나 뭐 지면이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뭐 지난주 나온 소식이긴 한데요. YTN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일부 한국 취재진이 싱가포르에 가서 미군 시설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 취재진은 YTN 취재진이었고 허가 없이 군사 시설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가 근데 이 취재 제한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국가로 손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싱가포르가 이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조사 대상인 180개 중 151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종종 기자들이 살인당하는 이 러시아보다도 낮은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쓰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YTN 취재진이 정말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어디 진입해가지고 시설을 촬영을 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간 인서트 화면 따려고 뭐 정문 쪽을 찍다가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무턱대고 YTN을 비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제 좀 이런 나라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취재 경쟁이 또 장난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도 싱가포르에 많이들 파견이 될 텐데 좀 상당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교부에서도 그 이런 내용을 좀 한국 취재진에게 전달을 하면서 뭐 취재 주의를 당부한 바 있는데 이 외교부 쪽에서는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불법 취재를 하지 않도록 수차례 공지를 했고 주 싱가포르 대사관도 영사 공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다. 취재에 주의를 부탁한다. 뭐 이런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간 우리나라가 언론의 천국이란 점만은 우리 기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에 걸맞는 책임도 있어야 한다라는 점 거듭 강조하고요. 그렇습니다. 너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입니다. 2002년 4월 27일 밤 새천년 민주당 16대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에서 노무현 경선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던 그 밤이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지지자와 함께 타는 목마름으로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을 제 머리에서 지운 지 오래입니다만 이 노래는 노무현에게서 생동했습니다.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함께 불러보시죠. 내 머리는 너를 잊은지 오래 발길도 너를 잊은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다른 가슴 속 목마른 내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타오르는 저 푸른 자유의 주어 뱃살아 너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모형이 젖은 백묵 얼씨로 쓴다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비피의 시간 2회장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욕이 읽어보겠습니다. 박모 씨, 배송이 빠르고 홍삼 액기스의 효능을 톡톡히 보고 있어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당선이 돼서 다음에는 대통령에도 도전하겠습니다. 누구처럼 삼수하다가 포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 누구야? 나를 갖고 이름이 아니 이 씨발 새끼 이 새끼가 야 넌 새끼야 삼수 안 했어 이 새끼야.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흑채 잔뜩 뿌렸는데 비 맞으면 꼬라지가 그러나 염려 놓으세요. 기존 흑채와는 개념이 다른 헤이브로 헤어 쿠션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구매 부탁해요. 에이 피부 친화적인 코팅 파우더도 사용하는 헤이브로 헤어 쿠션. 두피 걱정, 탈모 걱정, 그런 걱정 잊어주세요. 공짜로 얻은 듯한 모발 같은 흑채 헤이브로 헤어 쿠션 흑채로 확인해보세요. 검색창에 헤이브로 부탁해요. 최경환입니다. 구매 후기 읽어볼게요. 일주일 전 바디로직 남성용 구부 타이드로 구매했습니다. 그동안 골반이 틀어져서 조깅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골반 쪽 통증이 심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입고 운동할 때 효과가 짱이네요. 골반과 허벅지를 꽉 잡아줘서 입고 운동할 때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반응인데요. 이딴 게 뭐가 대단하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입어보세요. 이딴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몸이 항상 뻑적지근한 분들께도 권합니다. 바디로직. 특히 누구한테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 권합니다. 뭐라고? 필요 없다고? 꾀병이라서. 유인태입니다.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지. 이 프랑스 사람들 고기 많이 먹는데 치즈도 많이 먹고 그런 고지방 식품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와인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야. 그렇다고 날마다 와인만 마시면 가지 일찍. 그 와인 대신에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먹어보라고. 와인보다 무려 23배 이상 많이 함유된 레스베라트롤. 그게 혈액을 맑게 한다고. 병 걸려서 약 먹지 말고 평소에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com 가면은 살 수 있다고. 창걸아. 근데 새싹당 콩차 10봉 사면은 와인 한 병 안 주냐? 홍준표입니다. 나이 40초 먹은 사람한테까지 병원비를 보장해준다. 이게 사기면 이건 왕팔이죠. 뭐라고? 40대 남성이면 월 10,000원대, 10살이면 월 5,000원대면 가입해주는 실손보험이 있다 했어요. 치아보험도 40대 여성 기준 월 20,000원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그나저나 내 자꾸 막말한다고 하는데 자꾸 겐세이 놓으면 지원 유색하는 수가 있어요. 다 떨어뜨리게.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바카스 뚜껑님, 제주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원희룡이 될 수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뭘 어떻게 답답하게 보는지 이 자유 게시판에 바카스 뚜껑님 글 참고하시죠. 이방인 7이님, 학부모로서 아침 급식 정말 찬성합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침도 먹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네, 어제 송주명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인터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네, 2018년 5월 22일 화요일 부처님 오신 날에 인사드린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